그러면 첫 번째 이제 시간 관리에 대한 이해부터 해보겠습니다. 어, 왜 시간 관리를 잘하고 싶은가? 우리가 항상 이거에 대한 고민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시간 관리를 잘하고 싶고 왜 우리는 학생들에게 시간 관리를 하도록 하게 하는지. 네. 그럼 우리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선생님들, 여기 부모님들은 왜 시간 관리를 잘하고 싶으세요? 한번 채팅방에 써보실래요? 그- 내가 아직 생각이 잘 안 난다면 왜 학생들에게 시간 관리를 잘했으면 좋으시겠어요? 채팅방에 한번 써보세요. 네. 아마 대부분 비슷하실 것 같아요. 성인들 같은 경우는 막 일을 하시는 분들은 효율적으로 시간을 써서 많은 것들을 뭐 하기 위해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선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시간 관리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취미 생활을 더 잘 즐기고 싶어서라든지 그쵸. 뭐 게임이라든지 네 뭐 운동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하고 싶어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결국 시간 관리의 목적은 결국은 우리가 효율적이고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는 거죠. 그쵸? 네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쵸?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가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될 것인가 그 목적 설정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목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한 가지 실험이 있었거든요. 부모님들도 꼭 자녀한테 시켜 보세요. 그게 어떤 실험인지 아세요? 두 집단이 있었어요. 근데 한 집단에게는 시험을 보기 전에 "얘들아 너희들 왜 시험 잘 보고 싶어?" 설문지를 썼어요. 그리고 한 집단은 그냥 보게 했어요, 시험을. 이 두 집단은 다 비슷한 성적을 갖고 있던 집단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시험을 보기 전에 목적을 쓴 내가 왜 이걸 잘하고 싶은지에 대한 그 목적을 쓴 집단이 A 플러스를 받은 비율이 더 높았다라는 게 통계 조사에 나왔어요. 네 그만큼 우리가 목적 의식을 갖는 거, 목표 의식을 갖는 거가 보다 중요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게 아직은 학생들에게는 특히 분명하지 않을지 몰라요. 그래도 왜 하는지, 왜라는 물음을 우리 스스로에게 묻게 하고 묻고 학생들에게 묻게 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우선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꼭 한번 시켜 보세요. "왜 너 시험 잘 보고 싶어라?" 라는 질문을 한번 네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 관리에 대한 정의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계획적으로 시간을 배분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 네. 계획, 배분, 실행, 관리. 결국 이거를 잘할 수 있으면 시간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대부분 여기 안에서 실패를 해 버리는 거죠. 우리는 그리고 학생들은 명확한 목표가 없어요. 그쵸? 이건 계획이 없는 거죠. 두 번째, 무리하고 비현실적인 계획을 설정해요. 이것도 계획을 잘 못 짜는 거죠. 세 번째, 효율적인 시간 관리 방법을 잘 몰라요. 네, 이건 시간을 잘 배분하지 못한다는 거죠. 네 번째, 시간 관리 습관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계획을 잘 짰어도 관리를 못하는 부분인 거겠죠. 그쵸? 다섯 번째, 자기를 제어 능력이 부족해요. 네, 뭔가 계획은 짰어도 갑자기 쪼끔 더 게임을 하고 싶다라든지 네, 이런 상황이라면 관리를 잘 못하는 상황이겠죠. 네, 대부분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시간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의 원인에 다 들어가요. 근데 저는 더 근본적인 건 이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그래서 의지 박약에 대해 자책을 해. 스스로한테. '아 내가 의지가 부족한가?' 두 번째,
기존 뭔가 시간 관리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워봤어. 자기주도 학습 방법 좀 알아. 근데 그거를 맹신해. 그러니까 저는 책을 상당히 많이 읽는데 여기 뒤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 시간 관리에 대한 책과 공부 계획, 자기주도 학습과 관련 책들 읽어보면 우리 학생들이 다 바보가 되는 느낌이에요. 우리도 바보가 된 느낌이야. 과연 그 책을 쓴 그 사람도 그렇게 할까라고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걸 본 학생들이 얼마나 스스로에 대한 물론 동기부여도 될 수 있겠지만 실망을 할까 스스로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제가 시간 관리에 대한 거는 강의를 하면서도 어 저 역시도 항상 고민하고 '어떻게 내가 더 잘 관리할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부터가 계속 고민하는 부분인데 학생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자책하지 말고 그리고 어디 선배들이 말해 준 거에 대한 거 그거를 꼭 나한테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해 맹신을 하는 거 그런 것들도 좀 방지를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케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대부분 학생들이 또 두뇌의 작동 원리를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두뇌가 좋아하는지 네 그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어머니들도 '아 그냥 공부 열심히 해. 게임 그만해.' 예 이렇게 하기보다 오늘은 좀 이론적인 내용들도 말씀드릴 거예요, 인지과학에 기반한 거. 실용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논리정연하게 얘 누구야 진표야. 두뇌는 이런 걸 좋아한대. 이게 좀 이런 것들은 두뇌가 안 좋아한대. 뭐 이런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 가지 부모님들 잘못 알고 있는 거. 21 일이 지나면 습관이 형성된다. 뭐 66 일이 지나면 뭐 습관이 형성된다. 이게 인지과학적으로는 증명되지 않은 얘기예요. 네. 더 헤빗이라는 아주 유명한 습관 관리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해요. 헤빗이라는 책이에요. 되게 유명하거든요. 네. 30년 동안 심리학과 뇌과학을 연구한 이 사람이 에필로그에서 하는 말입니다. 21 일, 66 일.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얘기가 아니다. 그쵸? 네. 자기 계발 서적에 나온 얘기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인 자기주도 학습 전문가들의 얘기죠. 근데 과학적으로는 증명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대로 해서 안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걸 또 맹신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처럼 우리는 좀 더 객관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네 그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시간 관리에 대한 핵심이 이 5 가지에 해당된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 분명한 목표 의식과 동기부여를 이제 설정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획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는 거고 세 번째 좋은 기법, 도구, 환경을 활용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요. 네 번째 지속적인 실행과 피드백을 통한 습관 형성. 다섯 번째 잘해낼 수 있다는 마음가짐과 긍정적인 사고. 그러니까 모든 게 그래요. 한 가지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책과 강연에서 제 강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한다. 그게 '모든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배울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그게 모든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도 이 5 가지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어 어떤 부분은 잘하고 있는데 계획을 잘 짜고 있는데 왜 얘는 시험을 잘 못 보지? 그러면 시 그 계획을 하는 중에서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학생이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럼 이 학생이 아직 동기부여가 어떻게 형성이 아직 안 됐나? 그럼 그거를 좀 도와줄까? 이런 마음. 이 학생이 집에서 공부를 잘 못하는 거 환경이 문제가 아닐까? 과연 공부방의 환경은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인가? 조명, 그죠? 아니면 집안 정리, 뭐 침대는 침대 정리 등등. 뭐 성공한 사람들은 타이타의 도구라는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는데요.
뭐 성공한 사람들은 일어나면 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친구를 부터 정리를 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그게 핵심은 아니지만. 뭐가 됐든 간에 모든 우리가 환경을 잘 구축해야 공부도 잘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그리고 이 학생이 좀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러면 그런 마음을 대한 부분들도 부모님들과 상담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실 수 있도록, 아니면 전문가의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처럼 뭔가를 잘한다라는 거는 딱 한 가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줄 수 있는 그런 눈을 키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시간 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학생들에게 지도를 할 때는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처음엔 좋아요. 그게 성취감을 높일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나중에는 뭐 몇 시간 공부했는지가 별로 중요해지지가 않아요, 나중에는. 그냥 그 일 자체를 달성하느냐 못하냐가 중요해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하는 단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화가 되는 단계가 돼야 돼요. 그냥 우리 머릿속에 구조화가 돼서 무의식적으로 하는 단계가 되는 게 아주 시간 관리의 궁극적인 목표고, 그냥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 왜? 전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 자체가 어떤 거에 대한 의미냐면, 물론 시간을 잘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진짜 자기주도 학습의 진수는 그 시간 안에 정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남들이 하는 거에 비해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몇 배의 효율을 내고 나머지 시간에 취미 생활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더 많은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자기가 인 시간 관리를 넘어서 인생을 관리하는 단계. 네,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쓴다.'라는 마음이 든다. 그리고 공부 방법을 스스로 안다. 그러면 다른 걸 해도 재밌는 거예요, 이 학생들이. 네, 그래서 우리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거. 그냥 하라가 아니라 방법들을 알려주고 그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코치 역할들을 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